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1,443건을 넘어서며 시장은 이미 폭발 직전입니다. 100주 동안 요지부동이던 상승 공식이 이제야 완전히 깨졌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누군가의 예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부할 수 없는 시장의 구조적 붕괴 현상입니다. 5월 9일이라는 마지막 탈출구가 닫히기 시작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처절합니다. 6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강남과 마용성 집주인들이 호가를 수억 원씩 깎아가며 매물을 던지는 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시장의 현실을 숫자로 명확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지 다 걷어내고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9일은 단순한 달력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생존의 경계선이자 정부가 던진 마지막 최후 통첩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는 순간 양도세 중과라는 거대한 세금 장벽이 다시 세워지면서 그동안 쌓아온 수익이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면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겠지 생각하며 눈치 싸움을 벌였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관성과 신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집을 판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그 어떤 정책도 앞으로 먹히지 않을 것임을 정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로 예외나 유예는 없을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5월 9일 이후에도 버틴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된다면 정부는 스스로의 권위를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런 정치적 부담을 안고 정부가 물러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4월까지는 잔금 처리가 완료되어야 안정권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입니다. 세금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30%가 넘는 추가 세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집주인들은 결국 백기투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서울 매물 숫자가 10만 건을 향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오를 것이라는 희망보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갈 세금 폭탄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매수자는 더 느긋해지고 매도자는 더 조급해지는 비대칭적인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정부가 막판에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에 전 재산을 걸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날짜가 지나고 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으로 수억 원을 앉아서 날리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현금을 확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시장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세금 압박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전체 시장의 가격 판도를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1,443건을 돌파했다는 건 이미 시장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6만 건대를 유지하던 숫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은 사례는 최근 몇 년간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정작 집을 사려는 사람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매물 정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3월 안에 서울 매물 숫자가 10만 건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10만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보기 좋은 단위가 아니라 시장의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상징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물건이 10만 개나 쌓여 있는데 굳이 비싼 가격을 주고 오늘 당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사람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경제의 원리입니다. 이제는 집주인들이 서로 경쟁하며 가격을 낮춰야만 겨우 거래가 성사될까 말까 한 절박한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호가를 고집하며 배짱을 부리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이제는 제발 내 물건부터 먼저 처리해달라는 간절함이 중개업소마다 가득한 실정입니다. 매물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가격이 깎여나가는 속도에는 더 가파른 가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싼 매물이 나오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낮은 가격에 급매물이 등장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지지선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의 폭증이 단순한 심리적 동요를 넘어 지난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거대한 흐름의 끝을 알리는 신호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00주 넘게 이어진 고공행진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시장을 지탱하던 마지막 자존심이 꺾인 셈입니다. 매주 발표되는 실거래 통계는 이제 상승이 아닌 하락이라는 낯선 글자를 우리 앞에 내밀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르는 숫자에 익숙해져 있었고 하락은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원 지표가 보여주는 통계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 전역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비율이 예년보다 15% 이상 급증했다는 데이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지금 빠져나가는 것이 나중에 마주할 손실보다 적다는 냉정한 계산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가진 불패의 환상이 가장 밑바닥부터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실거래가가 이전 최고점 대비 수억 원씩 빠진 금액으로 신고될 때마다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가격의 성벽이 단 몇 주 만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은 참혹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번 방향을 틀어버린 추세는 다시 돌려세우기가 매우 어렵고 내려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항상 가파를 수밖에 없습니다. 100주간의 믿음이 불신으로 바뀌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전개됩니다. 이런 시장의 하락세는 단순히 매물만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인 붕괴를 의미합니다. 가격 하락이 실질적인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하면 자산 가치의 훼손을 견디지 못하는 투매 물량들이 더 거세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가격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논쟁은 의미가 없어졌고 이 거대한 하락의 물결이 어디까지 번져갈 것인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엇보다 다음에 살펴볼 세금과 은행의 압박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로만 6조 원이 넘는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라 곳간을 채우는 숫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분에 취해 있던 분들에게는 매일 아침 배달되는 세금 고지서가 공포 그 자체로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은행의 태도 변화는 더욱 냉혹합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20%로 상향 조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대출 연장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는 원금을 일부라도 상환하지 않으면 연장이 안 된다는 압박이 현장의 집주인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7%에서 8%에 육박하는 고금리 이자를 매달 꼬박꼬박 내면서 동시에 수천만 원의 보유세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보다 나가는 이자와 세금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이미 보편화되었습니다. 자산이 늘어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매달 내 피 같은 현금을 갉아먹는 마이너스 자산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투자자라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이 세금과 대출의 이중고를 견디지 못한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현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세 차익이라는 허울 좋은 꿈에서 깨어나 당장 오늘 치러야 할 비용의 무게를 실감하는 순간 시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각됩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적 압박이 단순한 개인의 파산을 넘어 우리가 가장 믿어왔던 핵심 지역의 가격 체계까지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화살은 마포와 용산 그리고 성동구라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용성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한때 강남 부럽지 않은 부의 상징이자 절대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의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마포와 용산 그리고 성동구는 젊은 자산가들과 갭투자 세력들이 앞다투어 자금을 밀어넣었던 핵심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동안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참담한 결과물 뿐입니다.
구체적인 실거래가를 보면 충격은 더해집니다. 마포구의 한 오벨리스크는 이전보다 3억 원이 빠졌고 용산구 신동아 아파트는 3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성동구 세림 아파트 역시 4억 원 가까이 떨어지며 10억 선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고점 대비 30% 넘는 가격이 증발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직진만 할 줄 알았던 이 지역의 상승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입니다. 이 지역은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시세 차익을 노린 연끌족과 갭 투자자들의 비중이 유독 높았던 곳입니다. 금리가 7%를 넘어가고 시중은행들이 대출 창구를 걸어 잠그면서 이들의 자금줄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버티면 이길 줄 알았지만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수백만 원의 이자 폭풍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물량을 던지는 투매 현상이 마용성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금 여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추가 대출마저 막히니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매각뿐입니다. 마용성이 흔들린다는 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허리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공포를 시장에 심어줍니다. 이곳마저 무너지는데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느냐는 심리적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매수 대기자들은 더 깊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이 지역 아파트들이 이제는 하루빨리 털어내야 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 붕괴의 파동은 이제 서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강남권의 견고한 호가마저 아래로 거칠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강남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성역이라고 불리는 강남 3구마저 이제는 쏟아지는 매물과 가격 하락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의 마지막 보루가 흔들리는 현상은 시장 전체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반포의 상징인 레미안 원베일리의 가격 변화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한때 73억 원을 호가하던 매물이 최근 55억 원대까지 내려오며 강남 불패의 신화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수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초고가 단지에서 가격 조정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자산가들의 자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역시 38억 원을 넘보던 기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는 26억 9천만 원이라는 현실적인 실거래가가 찍히고 있습니다. 84제곱미터 아파트가 40억 원을 갈 것이라던 장밋빛 전망은 불과 1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헬리우시티의 상황을 보면 더 처참합니다. 23억 8천만 원을 기록하던 가격이 18억 원대까지 밀려나며 20억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소형 평수부터 시작된 하락세는 이제 대형 평형까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으며 강남권 집주인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제값을 받기 힘들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지키기 위해 비강남권 물건을 먼저 정리하려던 계획조차 거래 절벽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며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수억 원씩 증발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강남 부자들의 심리는 현재 극도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와 보유세를 감당하며 버티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하소연이 중개업소마다 끊이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된 이 가격의 균열은 이제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남의 몰락은 서울 북부 지역인 노도강의 매물 폭증과 아주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시작된 하락의 그림자가 이제 서울의 경계선을 넘어 안쪽으로 무섭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과 화성 같은 지역에서 속출하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과 빈집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 아파트가 지어져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 불이 꺼진 단지들이 늘어날수록 그 공포는 인접한 서울 외곽 지역인 노원구와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로 곧바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노도강 지역의 매물 폭증 현상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노원구는 최근 5,300건에서 5,500건으로 도봉구는 2,400건에서 2,500건으로 매물이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경기도에서 밀려난 급매물들이 서울 변두리의 가격 지지선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아파트값이 서울보다 먼저 꺾이면서 서울 외곽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더 늦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매물을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두 개 작은 구멍이 뚫려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기름띠가 바다 위로 번져나가듯 외곽의 침체는 결국 핵심지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 변두리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잃게 됩니다. 갈아타기 수요가 사라진 시장에서 강남과 마용성의 고가 아파트를 받아줄 매수자가 나타날 리 만무합니다. 외곽이 무너지면 결국 중심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냉혹한 연결고리입니다. 중심부만 따로 떼어놓고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시장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매물의 연쇄 폭발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넘어 시장 전체의 체력이 고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경기도의 빈집 공포가 서울의 문턱을 넘은 지금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붕괴는 항상 가장자리에서 시작되어 가장 소중한 중심을 향해 달려가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마지막 결말인 시장의 대격변기에 대비해야 할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데이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5월 9일이라는 법적인 시한폭탄과 10만 건에 육박하는 서울의 매물 폭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동산 불패의 신념이 단 몇 개월 만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며 시장의 흐름 역시 이미 하락이라는 외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은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대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서울의 매물 숫자가 10만 건을 돌파하는 시점이 바로 가격 하락의 가속도가 붙는 임계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자들은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리며 관망세를 굳힐 것이고 조급해진 다주택자들은 호가를 낮추며 서로 먼저 팔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자산 가치가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7%에서 8%에 달하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한 부동산 시장의 체력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은행의 대출 규제와 정부의 강력한 세제 압박은 시장의 유동성을 완전히 말려버리고 있습니다. 강남과 마용성에서 시작된 가격 하락의 물결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자산 시장의 거품을 걷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탐욕이 아닌 냉정한 데이터에 근거해 시장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내용은 시장의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시장의 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정확한 정보와 냉철한 이성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포장되지 않은 시장의 진실을 숫자로 정직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